피부남이 온다 빵빵. 간다보다는 온다가 낫겠죠. 지금까지 피부남이 간다 했는데 간다 보니까 너무 갈 것 같아서 이제는 피부남이 온다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보약을 쏙쏙들이 넣어주는 남자 피부남이 왔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자고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참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힘들죠. 코로나가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살만하고 이제는 콧구멍에 바람 좀 넣을까 했더니 또 코로나가 빵 터지네요. 저번에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울더라고요. 소상공인인데요. 하다 이제는 좀 나아질까 했는데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다고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힘들지 않으신 분이 다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힘든 걸 떠나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죠. 오늘 참 무겁게 또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무겁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의도치 않았던 일도 만나고 의도했던 일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이 어떤 때는 기쁜 일이고 어떤 때는 또 슬픈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분노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지죠. 근데 그 일들을 지금 해나가다 보면 그걸 해결해 나가고 이 또한 또 지나가리니 하고 또 시간은 또 흘러가지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인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나오고 그렇죠. 참 안타깝고 슬프고 이 현실을 어떻게 타파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토피 몇 번을 말씀드려도 강조를 해도 참 힘든 병이죠. 근데 이 아토피가 참 우리 집안에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토피 환자만 괴로운 게 아니고 이 아토피라는 게 보게 되니까요. 환자뿐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힘들다는 거죠. 특히 아토피가 소아기, 유아기 때 생기게 되면 진짜 부모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을 하죠. 그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토피라는 게 너무나도 가렵습니다. 근데 이 가려운 게 또 참 그냥 평상시에도 박박박박 긋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려운 부분이 12시가 넘으면 더 가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참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신경통이다, 관절염이다 있게 되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피 올려나 보다. 여기가 쿡쿡쿡 저기가 쿡쿡쿡 애야 좀 주물러줘라. 애야 좀 두들겨줘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경통 관절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들기고 주무르고 참 시원하다 하시는데 그게 시원한 게 아니고 신경통 관절염에 있어서 그 아픈 부위를 우리가 주무르고 압박을 주무르해서 그 또 다른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치료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토피라는 게 참 이게 아이가 보통 아주 새벽 2, 3시, 1시, 2시 이때 더 힘들어요. 몸이 아프면 그때 더 막 안에서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다가 팍팍팍팍 긁습니다. 긁다가 보면 피가 나죠. 어떤 분들 그래요. 저한테 전화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이 흥건히 피로 다 묻어 있다고.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것도 부모님들은 참 힘든데 거기다가 아이가 딱 일어나서 보면 파여 있습니다. 몸이 파여 있고 거기에 피가 나고 그 피가 흐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아이는 울죠. 가려우니까 울고 따가우니까 울고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드니까 울어요. 근데 내가 이 아이한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요. 뉴스를 딱 접하는데 3살 먹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아토피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엄마가 못쓸 짓을 해버렸어요. 아이를 안고 5층 아파트인가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참 저 세상으로 가는 그게 뉴스에 참 보도를 된 걸 보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이분들이 진짜 아토피가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얻는다고 하면 이런 극단적인 일들을 저지르진 않겠죠.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울증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토피를 할 때 부모님한테 항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해지십시오. 아이가 좋아졌다고 해서 같이 기뻐하고 아이가 당장 또 나빠졌다고 해서 같이 슬퍼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아토피는 일반적인 상처처럼 좋아져가지고 그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겉에 있는 염증이 보이는 게 우리는 아토피의 염증이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겉에 올라와 있는 아토피의 일부분, 그 부분은 진짜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토피는 몸속에 숨어있는 아토피가 90%고 몸 밖에 드러난 아토피가 10%뿐이 안 됩니다. 그럼 그 90%의 아토피가 계속적으로 없어지려면 10%, 10%, 10%를 9번에 넘쳐야 10번에 넘겨 그 이상을 갖다가 우리는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토피 절대적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꼭 고치고 말 거야. 나는 고칠 수 있어 하는 부모님이 강해짐으로 해서 아이도 같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조언을 드린다면 부모님들이 너무 딱 보면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아이의 상태에 부모님이 더 어떻게 보면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응석바지가 됩니다. 응석바지가 되다 보면 이 아이는 아토피를 취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모든 게 어머니가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는 이렇게 반응을 해 하는 걸 아이가 벌써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치유를 이 아토피를 완화시키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부모님이 아이의 반응에 같이 반응을 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반응에 어머님도 좀 무덤덤할 수 있는 마음은 아프지만 좀 더 그 아이를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 아이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아토피를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담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면은 결국 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도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1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팔꿈치나 오금의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까칠까칠해지고 몹시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는 만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은 뚜렷한 원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2008년 상표 출원 및 특허 발급을 시작으로 2014년 대한 아토피 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용인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은 물론 생약초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를 여럿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많이 고통스러웠던 어머님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살만합니다 하시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 제품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피부람이 간다 빵빵. 자, 2부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자, 2부 아토피 이제 어떻게 또 이끌고 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자고요. 아토피는 우리를 괴롭히는 아토피 대체 뭘까? 아토피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가려움증이 있고요. 겉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내력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라고 흔히 말하는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소화기 때 많이 일어나고 유아기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만성적이고 재발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습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보면 가렵고 그 다음에 겉에 각질이 많이 생기죠. 각질이 많이 일어나서 밖에 나다닐 때 아주 좀 추해 보이죠,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팔, 다리, 얼굴,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 이런 쪽으로 습진으로 시작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이 피부 같은 경우는 변형이 일어나죠. 피부가 두껍게 되기도 하고 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는 아토피가 얼굴까지도 번집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가 참 보면 아주 고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아토피 환자가 약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게 환경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 아토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22%까지도 늘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이 학술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러면 이 아토피가 엄청나게 지금 큰 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반 보건소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토피에 관해서는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건소 가서 만약에 아토피가 있으시면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아토피 보건소가 있으니까 상담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서 아토피를 증상을 가렸으면 그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아토피인지 아닌지 염증을 지금 진단할 수 있는 내가 이게 아토피 피부염일까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을 보게 되면 심한 가려움증, 피부 건조증, 그 다음에 피부 병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건조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그 부위가 가려움증을 동반하죠. 그리고 낮에는 덜 가려워요. 그래도 움직이고 뭐 할 때는 덜 가려운데 이게 꼭 새벽 2, 3시 되면 아주 더 가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해지죠. 그래서 이 아토피는 겉에 건조증이 원래 아토피고 여기에 가려우니까 긁게 되다 보니까 긁으면서 제2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2차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같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가려움증과 그 다음에 내가 제2차 감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을 그게 가려우니까 긁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게 아토피의 진행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각각 다릅니다.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친구는 아토피가 진물이 줄줄 흐르면서 나오는 아토피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런 거 없이 진물이 흐르고 닦지가 않고 또 진물이 흐르고 닦지가 않고 가려우니까 또 진물을 갖다가 긁으면 또 거기에 상처가 나고 또 진물이 피와 진물이 범벅이 돼서 또 닦지가 않고 이런 계속적인 진행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 늘어나죠. 부위가.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보면 아주 피부가 건조하면서 각질만 일어나면서 각질이 하얗게 떨어지죠. 그리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또 번져나가죠. 그리고 가려움증이 아주 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목 뒤에가 또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내가 면역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토피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아토피 보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아토피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아토피니까 뭐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1차적으로 아토피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같이 동반하는 친구들은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는 그 먹거리를 음식을 조심하고 나머지는 잘 먹이십시오. 우유가 됐던 피자가 됐던 통닭이 됐던 우리 아이가 이걸 먹어도 알레르기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이 생겨야 면역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잘 먹여야 되고 2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씻으면 안 돼. 근데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으면 제2차 감염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세균들도 또 많고 바이러스도 많고 먼지도 많습니다. 이런 온갖 오염된 물질들이 지금도 저희한테 달라붙고 있어요. 피부에. 달라붙고 있는데 이걸 씻어내지 않고 아토피는 씻으면 안 되니까 씻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달라붙어서 겹겹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이 이 안에서 썩어지겠죠. 그리고 오염이 되겠죠. 오염이 되면 우리 피부를 더 오염시키겠죠. 씻되 빠르게 씻는 겁니다. 근데 그냥 씻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계면활성제가 없는 그러한 비누나
폼클렌징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토피 케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토피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가 나타난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지만 이게 아토피가 매우 다양하다 보니까 아토피냐 아니냐를 진단할 때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일단 있느냐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 및 부위.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안쪽 같은데 팔꿈치 안쪽, 그 다음에 무릎 안쪽, 사타구니, 목 뒤쪽 이런 데가 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느냐, 백색 비강진, 그러니까 버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토피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 주위 습진성 색소 침착 같은 경우도 아토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공 주위에 피부에 두드러짐, 땀을 흘릴 경우에 가려움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피부 단자 시험 양성 반응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두 가지 이상만 나타나면 이건 저희는 아토피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토피 환자들이요,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토피야, 그럼 보십시오. 몸에 땀이 잘 안 납니다. 대신에 어디에 땀이 주로 나느냐? 머리에 땀이 많이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토피 환자들은 피부 건조증으로 인해서 모공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몸에 땀이 나는데 아토피다 하면 이거는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토피요, 제대로 알고만 치유를 하면 훨씬 빠르게, 훨씬 우리 아이를 좋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우리 아이가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부 돌아오기 전에 저희가 또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인파가 해야 되는데, 인파 같지? 어이구. 피부남이 간다 빵빵. 자, 또 돌아왔습니다. 아토피 케어를 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어떤 친구가 보니까 부모님이 이 친구가 오기를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는 샤워실에 들어가면 보통 1시간 이상을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토피는 너무 오래 있으면 내 몸의 수분을 오히려 뺏어가기 때문에 샤워실에 오래 있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오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임상의 결과상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샤워 물이 네 아토피 피부에 떨어지면 그게 좀 시원하니까 그거 물을 아토피 부위에 맞으면서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서 있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긁는 것보다 아토피 이 부위에다가 샤워 그걸 강하게 해서 때려주면 약간 근질근질하면서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지나친 목욕, 너무 목욕 시간을 오래 갖는 게 안 좋고요. 샤워를 간단하게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옷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면이 아닌 소재의 옷은 입히지 마십시오. 면의 소재의 옷을 입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세탁을 했을 때 특히 아토피 환자의 옷 같은 경우는 세제가 남아있지 않게끔 헹굼을 진짜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 건조기 있죠. 그 세탁기 그 세탁 건조기, 그 빨래 건조기, 그걸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꼭 건조기 뭐 선전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저는 이제 저는 쓰지도 않습니다, 건조기. 그런데 이제 아무튼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아이가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아토피가 진짜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럼 그 말씀하세요, 부모님들이. 아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살아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살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아이한테 잔소리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우리 아토피 부위들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위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 보십시오. 제가 이 손톱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제가 왜 이렇게 손톱이 없느냐면 제가 손톱이 조금만 길러도 참지도 못하지만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제 손톱에 혹시라도 여기에 숨어있는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케어하는 우리 고객들 몸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손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로 손톱 조금만 길러줘도 빠르게 손톱 같은 거 깎아주시고 손 항상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집에 에어컨 있고 난방기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덥죠? 너무 덥죠? 많이 덥죠? 에어컨에 보면 휠터가 있습니다. 이 휠터를 가정집에서 보면은,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휠터 청소를 잘 안 하세요. 에어컨 요 밑에를 세워놓는 에어컨이든 세워놓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밑에를 열면 거기에 휠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걸 꺼내보시면 아주 먼지가 그득하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거 깨끗이 씻으십시오. 털어내고 씻어내세요. 벽걸이형 그 앞에 뚜껑 열면 힐터 거기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고 세탁해서 탈탈 털어서 잘 건조해서 다시 드십시오. 이 에어컨이나 난방기 이런 힐터 관리 잘 하세요. 이게 어떤 분이 저희 전주에 계신 분인데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지금도 저희 많이 좋아졌고 얼굴 완전히 좋아져서 지금은 아기 때부터 그 아토피인데 지금 직장 생활합니다. 그때는 직장 생활을 못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한번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 바로 뒤에 그 겨울에 난방기 뒤에 앉아 있었답니다. 온풍기.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온몸이 따갑고 가려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쭉 말을 들어보니까 혹시 온풍기 그 뒤에 있었느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그러면 샤워부터 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샤워. 되도록이면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물로 하세요. 차가운 물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약초로 케어를 바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먼지가 많은 곳에 가는 건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이불, 이런 이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밖에서 탈탈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햇빛 쬐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이불의 소재, 면소재입니다. 꼭 면소재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신다면, 그리고 집안 청소는 좀 항상 깨끗이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좀 아이가 아토피가 번지는 그런 게 조금 덜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아토피 케어의 방법보다는, 또 아토피의 증상보다는, 오늘의 시간은 아토피가 나타나는 증상과 그 다음에 아토피의 부위와 그 다음에 아토피가 지금 언제 힘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시간에는 제가 아토피의 병변의 그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 아토피를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아토피를 케어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좀 보면 아주 진짜 아토피 제품 많아요. 근데 과연 어제도 보니까 이제 뭐 우리 화장품 아토피라는 문구를 못 쓰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또 식약청에서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상하게 말을 풀어서 우리 그 소비자들은 또 우리 같은 사람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뭐 피부 뭐 상피 조직이 어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풀어 쓴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현실은. 그런데 저희는 국가기술개발 과제로 저희가 피부 노화와 아토피성 피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효과를 지닌 천연 생약초 화장품 개발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1년 이상을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고 또 거기에 임상까지 전체적으로 얻어낸 결과치가 저희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 노트에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토피란 망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저희는 식약처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해서 아토피성 피부에 탁월한 효능을 기진 이런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희가 문의를 했고 거기서 답변을 얻은 건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한 화장품이다 하는 문구를 쓰라고 매뉴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아토피 환자들한테 아토피 완화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이 스트리밍 생방을 하는 이유는 아토피 환자들한테 조금 이 좋은 제품을 저희가 국가연구개발과제로서 진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제품을 우리 모두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생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매일 30분씩 1시간씩 어떤 때는 40분 어떤 때 처음에는 멋모르고 1시간을 생방을 때렸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일주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생방은 지금 30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방을 매일 하는 것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이 시간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본이 있느냐고요? 대본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연구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2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근데 입으로만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흘러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 자료도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우리 고객이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아토피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말해서 A4 용지에다 그냥 서술해서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이고 이 좋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토피 진짜 뭐 어디 가면 뭐 알로에 그 세트가 200만 원, 300만 원 척 구매할 때 그렇게 쓰라고 하고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진짜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저하고 가는 그리고 저와 같이 케어를 하고 저와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아토피를 치유하고 개선해 가야 보자는 겁니다. 자,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토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시간을 찾아뵙기를 원하며 피부남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보약을 쏙쏙들이 넣어드리겠습니다. 피부남이 온다. 피부남이 온다. 빵빵. 감사합니다.